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비생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면접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그룹이 최근에는 물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창의성 면접 같은 게 따로 있었고요. 구글 아시죠? 구글은 창의성 면접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컨설팅도 진행을 했는데 많이 어려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기업들이 왜 창의성 면접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왜 창의성 면접을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투명한 유리잔 안에 물이 절반 정도 이제 담겨져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씩이나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사람이 사물이나 어떤 사건,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선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든 직면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시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창의성 면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의성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어떤 교훈 같은 것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게 내가 했었던 일만 딱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창의성 면접을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존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시간이나 절차 이런 부분은 얼마나 간소화하고 절약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줘도 그게 창의성 면접의 답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례랑 예시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창의성 면접에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질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집 개수가 총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바퀴벌레 수가 총 몇 마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뭐 구글 같은 데서 많이 물어봤었던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과일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질문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앞에서 서울시에 관련된 그 질문을 했었을 때 바퀴벌레 수가 뭐 서울시는 뭐 1억 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창의성 면접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서울시의 이제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평균 1제곱미터당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곱하기 몇을 했을 때 몇만 마리의 혹은 뭐 몇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수정된 방법, 내용들을 정확하게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정답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객관식 답변이 아니잖아요. 면접관들은 이런 정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면접관들도 서울시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몇억 마리지? 몇만 마리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시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시간 낭비에 해당하고 오히려
답변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논리성이 있게끔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도 충분히 창의성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일을 먹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학원 같은 데에서 사물 같은 것을 그리는 그런 경우에도 과일 그림이나 과일 바구니 이런 부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을 퇴비 형식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법들을 다른 방법에도 적용을 해 보는 것도 창의성 면접의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솔직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면접 시간이라든지 다른 질문을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정말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숙지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서 꼭 사용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조사를 좀 해 보시고, 혹은 또 과거에 기출문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좀 찾아보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좀 연습을 하신다면 창의성 면접도 분명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